안녕하십니까. 오늘 2026년 디지털 새싹 주간기관 공모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 사업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소양 확산실의 노성찬 실장이라고 합니다.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제안 요청서를 저희가 공지를 했는데요.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게 오늘의 주요 일정이고요. 앞서서 저는 이제 그 디지털 새싹에 참여하셨던 기관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실 거고,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여지껏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올해는 크게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제안 요청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의 순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담당자께서 이제 제안 요청서를 설명드린 다음에 Q&A를 진행을 할 텐데요. Q&A는 이 유튜브 생중계가 지금 동시 진행되고 있는데 Q&A는 이제 생중계가 좀 진행되지 않고 저희가 지금 그 크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작은 질문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전화로도 많이 오는데 뭐 이 비용은 뭐 어떻게 써야 되나요? 내지는 여기를 뭐 칸을 초과해도 되나? 뭐 이런 작은 질문들이 있거든요. 뭐 예산 쓰는 거나 이런 것들. 뭐 이런 것들은 질문을 일단 주시면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선 받지 않고요. 큰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드리고 모든 질의응답은 저희 보셨던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. 그쪽에 그 질의응답을 질문 주신 내용도 답을 해드리고 저희가 답을 드린 것도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안 요청서 앞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 공모 관련해서 이제 정오표가 계속 업데이트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정오표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거 포함해서 전화로 이제 주시는 전화나 이제 뭐 기타 문의로 주시는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들 이런 게 계속 공지사항에 버전업 되면서 업데이트 될 거니까 거기를 꼭 확인해 주시면서 뭐 마지막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앞서서 지금 이제 디지털 새싹 관련한 2024년에 발간한 백서를 참고로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다 같이 볼 수 있는 자료를 올리려다 보니까 과거 자료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디지털 새싹 사업은 저희가 뭐 다 아시겠지만 2022년에 이제 정보교육 과정 개정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정보교육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AI 교육 관련해서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만 명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사업을 격차 없이 넓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2024년을 기준으로 약 70만 명을 달성을 했는데 2025년 마감 기준으로 지금 한 99.7만 명 정도가 달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당초 정책 목표였던 100만 명이 거의 달성이 된 상황이고요. 그와 관련해서 저희 특성상 이제 뭐 운영했던 기관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비해서 사회적 배려 학생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특수 교육 그리고 다문화 도서벽지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요한 실적들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그 나와 있는 백서의 흐름을 보면 이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수혜를 받아서 뭐 어떤 분류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우수한 프로그램들은 예시로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공평하게 좀 공개가 되는 거니까 자료를 한번 보시고 참조를 해주시되 이게 2024년 기준이다 보니까 2025년에도 조금 더 발전이 됐고 2026년은 조금 더 변화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감을 잡는 데만 좀 써주시고 이거를 좀 뭐 이렇게 퀄리티의 기준으로는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제안 요청서나 공고는 그대로 두고 정오표 업데이트 그리고 FAQ도 버전을 계속 올려서 업데이트하고 요 백서도 같이 올려드려서
있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뭐 디지털 새싹이 어떤 사업이고 뭐 저희가 활용하는 캐릭터가 좀 어떻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관리해온 그 지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저희가 프로그램 계획서에 보시면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유형별로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. 이게 그 사전에 공개돼 있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볍게 공개 드리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. 이거를 참조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가볍게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요. 저희가 2025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정책 목표인 100만 명의 거의 달성을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 정부도 들었고 저희가 그 AI와 관련한 이런 이벤트들이 2025년에 굉장히 수요가 좀 많아져서 2026년에는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좀 약간 이제 그동안 좀 양적으로 많이 펼쳤던 그동안 사업 방향에서 약간은 전환을 해서 뭐 다 공모는 보셨겠지만 AI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가 올해 주요한 목표인데 그렇다고 너무 AI에만 쏠릴 수는 없으니 기존의 그 디지털 새싹 사업 성격에 맞게 그 기존에 하던 트랙에서는 기존에 하던 것도 잘 하면서 새로운 AI 과정을 발굴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A 트랙과 B 트랙을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 A 트랙이 작년에는 이제 디지털 새싹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새로운 기관만 발굴을 했다면 올해는 새싹 A 트랙이 AI에 관련한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트랙으로 신설이 되었고 그리고 B 트랙은 기존에 있는 거를 하시면서 최소한 한 개 정도는 AI와 관련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는 걸로 약간 이제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희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존에도 디지털 새싹을 운영했을 때 그 인공지능 소양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있으셨고 현장의 의견이 있었던 게 공통점이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아주 저학년이죠. 그리고 아주 고등학생들의 이제 고품질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걸 제외하고 가운데를 이렇게 다루는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는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좀 해도 좀 될 것 같은 인공지능의 그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 저희가 올해는 가능하면은 그 A 트랙도 그렇고 B 트랙도 그렇고 최소한 이제 그 초등학생 1학년이나 그 저학년들은 AI라는 거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올바르게 좀 함양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중학생 고학년이나 고등학생들 같이 좀 이제 수준이 높은 AI 프로그램들을 다루는 부분 최소한 이런 거 하나 정도씩은 좀 기관의 특색에 맞게 개발해 주시는 방향을 약간 좀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이미 잘 해주셔서 뭐 고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뭐 중학생까지는 원래 이제 잘 해주시니까 그런 방향에 맞게는 좀 잘 해주시되 최소한 한 개 이상은 그런 것들을 특화해서 좀 제공을 해주시면 기획을 해주시면 저희 방향에 맞게 좀 잘 해주시는 거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.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안 요청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정의가 이제 약간 좀 많이 질문들을 주셔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일반 프로그램이 이제 8차시고 그 특화 프로그램이 12차신데 이제 주로 그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교구가 있어서 그거를 잘 쓰고 뭔가 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뭐 이런 것들이 보통 8차시나 12차시가 있더라도 그건 좀 일반 프로그램의 영역인 것 같고요.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들이 이걸로 팀을 짜가지고 이 교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라고 해서 발표를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주고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라든지 이렇게 좀 한 단계 높여 가지고 그 친구들이 사고를 한다거나 팀으로 협동해서 뭔가를 해결한다던가 뭐 이렇게 좀 되는 걸 저희는 특화 프로그램의 영역이라고 좀 보거든요. 근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8차시냐 12차시냐에 따라서 뭔가 그런 구분이 딱히 제한이 이렇게
이렇게 많이 안 돼 있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살려서 기관 많이 운영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으로 이제 가져오셔서 좀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기관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예 진입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고수준 그리고 좀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좀 이름에 맞는 정의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발굴하는 거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수요를 확보하는 것들도 올해 좀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 그 저희가 심사 기준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새롭게 더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제안 요청서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그 사업하고 이제 올해 주안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요. 이어서 저희 디지털 소형 확산실의 서무홍 선임연구원이 제안 요청서 설명을 드린 뒤에 이어서 Q&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그 디지털 소양사인실 서무홍 선임입니다. 이 사업을 담당하게 돼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아마 계속 문의가 많이 오셔서 저희도 지금 계속 대응하고 있고 메일로도 지금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오탈자나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시기 편하게 제안 요청서에 메모 달아서 수정해서 다시 올릴 예정이니까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 공고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45개 내외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총 사업비는 412억 원 내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유형별로 6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새싹 A는 6억, 새싹 B는 10억 이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혹시 글씨가 다 보이실까요? 저희가 이제 뭐 문의 들어오시는 게 있어요. 뭐 최대 저희가 이 3종을 넘어서도 되냐, 아니면 뭐 7종을 넘어서도 되냐, 뭐 이런 문의가 있으신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한 거는 A 유형 같은 경우는 최대 3종까지, 그다음 B 유형 같은 경우는 최대 7종까지만 개발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고요. 그 개발된 종수에 따라서 저희가 협약을 할 거고 그거에 따른 또 사업비가 지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운영 희망 권역 같은 경우는 뭐 1지망이나 2지망 여기서 뭐 어떤 권역에서 60%가 되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데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 결과가 나왔고 확정된 그 희망 권역의 60%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뭐 1, 2지망의 60%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올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AI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새싹 A형 같은 경우는 3종, 그리고 B 유형 같은 경우는 1종 이상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 작년은 새싹 A가 신규 기관 모집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교육 및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저희가 현장에 과연 교육을 얼마나 잘 제공을 하고 또 현장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잘 교육을 진행시켜 주시는 기관에 중점적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. 뭐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전문가이신 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서 권역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총 5개 권역으로 해서 희망 권역에 체크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한 5월에는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4월 말에서 5월경에는 협약을 해서 추진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
예, 여기 이제 보시면 세부 조정사항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수정 후 보완 뭐 아니면 운영 불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프로그램 신청 같은 경우는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기본 과정 같은 경우는 20인 이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20인 정도의 이제 학급 단위로 자유롭게 모듈형 뭐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 집합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화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10에서 20인 이내 그리고 이제 12차 시 이상 지속형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AI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해 이제 우대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권역간 비율이나 뭐 또 신청 기간 우수 신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미참여나 저조 지역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셔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기관을 좀 더 우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앞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도서벽지나 다문화 학생이나 특수학생 이런 경우에 이제 지역이나 이런 뭐 불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참고를 해서 올해 이제 지원도 해주시고 운영도 해주시면 된다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문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.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주관 기간 포함해서 3개 이하여야 됩니다. 그래서 즉 협력 기간 2개, 주관 기간 하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최대 뭐 주관 기간 하나만 들어와 주셔도 되고 뭐 주관 기간 하나에 협력 기간 하나 이렇게 들어와 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. 뭐 주관 기간이 이제 뭐 컨소에서 뭐 집행하는 예산을 대신 집행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건 안 되고요. 애초에 시작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제 주관 기관이랑 협력 기관의 역할을 분담을 시키시고 해당 그 건수에서 지출하셔야 되는 건 지출 항목으로 편성을 하셔서 지출하셔야 되고 주관 기관은 주관 기관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서 지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예시는 좀 적어놨고요. 요건 추후 저희가 업로드를 계속 할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학 캠퍼스나 이런 것들을 하나만 하셨더라고요.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새싹 A 유형이 신규 기간 모집 때문에 그랬던 거고 올해는 특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산학협력단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한양대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같은 뭐 예를 들면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산학협력단이 분리되어 있어서 신청이 가능하신 경우는 가능하고요. 그게 아니신 경우는 불가능하십니다. 캠퍼스가 다르셔도 산학협력단이 하나인 경우는 하나만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셔서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신청 및 참여 제외 같은 경우 학원법 요거 같은 경우도 문의가 많이 있으셔서 모회사가 학원법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영상 완전 분리되어 있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소명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셔서 소명 받으셔서 지원하시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평가 절차나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자면 이제 신청이 끝나시면 4월 5일에 이제 끝나시면 서류 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. 서류 평가랑 이제 기관 역량 평가를 진행을 하실 거고요.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발표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. 발표를 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최종 선정 평가에 따라서 이제 나온 1배수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단가 검증과 회계 기술 검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협약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제안 요청서를 보시면 올해 중점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적어놨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저희 이제 개발이 되었던 부분을 좀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AI 특화 유형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점. 그다음에 이제 참여 저조 지역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해서
이제 교육 불균형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프로그램 기획 및 제안인데요. 기본 과정 같은 경우는 뭐 한 개 학교급 이렇게 초등, 중등, 고등 이렇게 고정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 것 같고, 특화 과정은 사실 호남 및 교육생 수준에 따라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참고만 부탁드리고요. 근데 이제 뭐 이 학교급을 뭐 여러 개 체크해도 되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있으신데, 우선 학교급은 이제 유연하게 운영은 가능합니다. 다만 신청을 하실 때는 한 개만 체크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이제 저희도 이 부분에 안내를 드릴 거긴 하지만, 어쨌든 사업계획서상에서는 한 개 학교급만 체크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파란색으로 색깔을 좀 변화해 놨는데요. AI 특화 과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AI 역량 강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맞춤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좀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저희가 이 어떻게 보면 팀 프로젝트나 또 관련된 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좀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안 요청서에 있는 내용과 참고해서 뭐 또 전문적인 뭐 관련된 분야나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셔서 하셔도 되고, 그 부분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적인 내용들은 사실 그동안 계속 저희가 설명드렸던 또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이라 그 부분들은 참고만 부탁드리고요. 그래서 예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문제 해결형으로 이제 프로그램 예시 1, 2 이렇게 적어놨는데, 새싹 A형 같은 경우는 사실 중고등 비율이 50% 이상이기 때문에 약간 그 내용을 참고해서 프로그램 개발해 주실 때도 좀 더 원활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문의가 있으시더라고요.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, 그래서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애매하긴 하지만 이 장애 등록 복지 카드가 없는 경우는 이제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법적 특수교육 대상자로 인정된 학생만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,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거는 이제 특수교육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 조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새싹 A 같은 경우는 1,000명, 새싹 B 유형 같은 경우는 4,200명 정도 라고 목표치를 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은 어쨌든 추후 더 이제 선정된 기관 대상으로 안내를 세밀하게 할 거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프로그램 질 제고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저희가 아마 강사 뭐 연수나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운영기관에서 운영을 하시겠지만, 좀 더 올해 같은 경우 세밀하게 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I 특화나 뭐 저희 기본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역량이나 또 교수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참고해서 개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예산 분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.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탈자가 있어서 저희가 좀 수정을 해봤는데요. 이제 선정 평가 4월 중에 있을 거고, 선정 결과 같은 경우는 5월 중에, 4월에서 5월 중에 있을 거고, 이제 매칭도 5월 중에 추진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가 이제 뭐 추후에 사업 기간이 이제 겨울 방학까지 연장이 되면 추후에 그거는 이제 선정된 기간 대상으로 별도로 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신청 유의 사항은 뭐 지금 공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뭐 대학 자체 규정 위반하신 분들이 있으신 경우는 그분들은 이제 사실상 공모 참가가 불가능하신 점 참고해 주시고, 그거는 각 대학별 산학협력단에서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
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산학협력단 경우는 이제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대학이 산학협력단이 하나면 하나만 가능하십니다. 그래서 캠퍼스가 여러 개시더라도 산학협력단 하나인 경우는 하나만 가능하신가 그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예산 편성 유의사항인데 뭐 요 부분은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밑에 좀 적어놨습니다. 그 저희가 간접비가 이제 뭐 계산을 하실 때도 5%라고 해서 그냥 총 사업비의 5%라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직접비의 5%이기 때문에 이건 예시로 제가 적어놨습니다. 그래서 뭐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반올림이나 이렇게 됐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10억인 경우에는 최대 간접비는 4,761만 9천 원, 뭐 이런 식으로. 물론 요건 반올림돼서 숫자 편차는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과세 대상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제외하고 간접비가 4,328만 9,909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 사항으로 더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.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계산상은 이렇게 직접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강사료나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지금 저희가 오탈자가 있어서 좀 수정을 했는데요. 만약에 이제 뭐 100만 원짜리 교구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수업의 총 인원이 10명인 경우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9인인 경우는 그 100만 원짜리 교구를 사용하지 못하시겠죠.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 총 수업 인원에 따른 그 교구 금액이 가능한다라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. 저희가 범위험성 교구 같은 경우는 반드시 2회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금액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20만 원 한도에서 교구제비를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2회 이상이기 때문에 두 번 뭐 클래스 두 번당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저희가 사업비 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초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나 일용직 활용비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점. 그다음에 주간 자체적인 LMS 구축은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볼트체를 해서 보실 수 있도록 좀 해놨고요. 이제 별도로 규정이 없으신 경우는 저희 이제 마지막에 별첨에 저희 재단 내부 규정을 준용하시라고 안내를 드려놨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사업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비의 15% 이내이기 때문에 그거는 앞서 제가 계산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15% 이내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비율을 계산을 하시고 그 외에 이제 그 관련된 비용을 직접비에서 비율로 또 나누시면 되니까 그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선정심사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그래서 앞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사업 운영 역량이나 뭐 프로그램 주요 구성 내용이 비용 뭐 점수 배점이 제일 큽니다. 그래서 기관 역량과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우리 기관이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좀 제안 요청서를 참고하셔서 이제 프로그램 제안서와 관련된 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따른 뭐 이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는 점을 좀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참고사항은 디지털 새싹 인재상 핵심 역량이고요. 뭐 이런 문의도 있어서 제가 좀 메모를 달아놨습니다. 그래서 이 핵심 역량 대표 레벨은 뭐 하위 역량 구성 요소의 평균이나 특정 하위 역량의 레벨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역량이 통합적으로 발휘되는 수준을 핵심 역량별로 5레벨 척도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설명이 사실 이 저희가 제안 요청서 링크나 이런 것들을 눌러서 이걸 사실 누르시면 되게끔 해놨는데 다들 못 보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앞으로 계속 제안 요청서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업그레이드 해놓을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확인해서
읽어보시고 읽어보셨음에도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이제 전화나 이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전화가 너무 많아서 최대한 이메일로 많이 주시는 게 저희가 정리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깔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상 저희가 제안 요청서나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그래서 앞서 저희가 이렇게 좀 틀렸던 부분들은 오탈자 부분들은 정오표로 다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양식 같은 경우는 사실 비과세 기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가가치세 삭제를 해야 되는데 네, 아무튼 그거는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정오표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.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이제 또 계속 질의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이후에 질의를 좀 취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좀 저희도 이제 좀 취합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는 FAQ로 또 따로 저희가 공고문에 통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. 네.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? 일단은 그 중계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 그 중계와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를 해서 공고문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온라인으로 봐주셨던 분들은 공고문에 이제 첨부될 문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할 텐데 너무 이제 세부적인 것보다는 이제 공고의 큰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일단은 그 내용은 접수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데이트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하겠고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.